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대만족 중입니다. 살기도 너무 좋고요. 시세도 나름 뭐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올랐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2, 3년 뒤에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절대 원하는 집은 못 삽니다. 계산을 해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진짜 부루마블을 했는데 이 어른이 되고 나서 부루마블을 하니까 색다른 거를 느꼈어요. 아니,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턴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돈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와, 부익부 빈익빈이 이런 거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같은 상황들,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싼 상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집 마련을 저는 돈 모아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투자든 뭔가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사야 되는 거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보는 집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파트들은 이미 월급으로 모아서 사기엔 저기 안드로메다로 갔거든요. 제가 약간 로드맵을 제시하는 건 처음에 뭔가 투자를 해라. 왜냐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0억짜리를 사려고 하면 70% 대출 받아도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그 돈을 모으려고 보면 또 뭐 세월이 지나겠죠. 3년 뒤, 5년 뒤엔 또 더 올랐을 거고.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뭔가를 해놔야지. 플러스 오르는 기간 동안에 또 돈도 모으고 이렇게 같이 가야지 뭔가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당장 지금 뭐 2억이 있고 3억이 있고 이런 분들은 논외로 할게요. 뭐 1억 이하로 있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그 돈을 1억으로 갖고 있는 거는 최악이고, 저 같으면 그 1억 이하의 돈을 뭔가 자산으로 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오피스텔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피스텔에 관한 거는 또 제 영상에도 많이 올려져 있어서 그런 걸 어디를 사야 되는지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피스텔을 거주도 할 수 있지만 투자 자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집을 빌려주고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가라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랑 같이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올려받으면서, 근데 참 그게 그래요. 그게 매달 받는 게 아니라 2년 뒤에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내심이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를 바라보고 하라 그러면, 야, 2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근데 결국 진짜 돈을 벌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쌓아놔야지 그게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됐을 때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은 당장 몇 억만 바란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5천만 원이 있을 때 뭔가 쌓아가야지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뭐 내가 지금 당장 6억짜리 아파트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그걸 하는 동안 만들어라도 놔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오피스텔이 괜찮다고 보는 거고, 역세권 위주에. 4년 뒤에는 그래도 아파트를 좀 괜찮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규제가 또 풀리고도 있으니까. 오피스텔은 좀 땅이 많은 데들 있죠. 뭐 남는 땅들이 많은 동네, 그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 뭐 그 외에도 따질 것들이 많은데 그것만 피하셔도 손해는 안 보실 것 같고요. 아실이라는 데 가면 가격 아파트 실거래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오피스텔 과거 실거래를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아파트 가격 비교를 누르면 오피스텔도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동네 오피스텔들을 쭉 놓고 좀 그동안 갑자기 많이 오른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많이 오른 데는 앞으로 덜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세대수도 보고요. 300세대 이상은 갖춰줘야 좀 주변에 300세대 이상. 네, 주변에 오피스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려면 세대수가 그래도 받쳐줘야 되는 거. 그리고 주차는 될 수 있으면 자주식인 게 좋죠.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거, 기계식이 아니라. 왜냐면 기계식이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안 살고 이사를 금방 나가거든요. 되게 왜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네, 결국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 해야 이게 가격이 붙는데, 요즘은 아무리 좀 소득이 어려우셔도 차 한 대씩은 다 있으신데 그거 차 뺄 때마다 뭐 기계식으로 빼야 되면 불편하고, 그게 또 고장이 나면 뒤에 막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이사를 나가버려요, 금방. 뭔가 가격적으로 이게 올라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손바뀜이 되니까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런 오피스텔들. 그래서 되도록 지하주차장이 있고 주차 공간도 될 수 있으면 좀 넉넉하면서 세대수도 갖춰지고 가격 비교를 해서 좀 덜 오른데, 그러면서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대당 엘리베이터 대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한 대당 세대수 담당하는, 그게 어떻게 나누냐면, 세대수 나누기 엘리베이터 총 대수를 해보면은 나오잖아요. 그게 80세 이상이면은 엘리베이터가 진짜 막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것도 좀 따져보는 편이고. 네, 저는 실거주를 해봤으니까 오피스텔에서
근데 이게 투자만 해보신 분은 이런 걸 몰라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오피스텔. 아파트에는 이런 거 잘 없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평생 불평불만 있고 오르면은 뭐 이제 다 올랐다라고 또 뭐라고 비난하고, 지금처럼 이제 약간 좀 꺾이는 분위기면은 더 꺾일 거니까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보면 지금 막 대구 이런 데 떨어지고 있고 규제 풀리잖아요. 네. 대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봐요, 물건들을.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데 들어가서 갑자기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마진을 다 먹거든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 올랐을 때 사서 그때 떨어지는데 그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투자자들은 그때 팔고 나오죠. 그러니까 반대로 좀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IMF 때 자산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었고, 이런 하락기 때 자산을 떨어지니까 자산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 엄청 설레고 저는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사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안 하니까 오히려 먹을 게 많거든요. 부동산 얘기하면 좀 열받게 이상해요. 제 분야 얘기하는데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나오면 확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저도 2018년에 투룸 오피스텔, 지금 이 집이죠. 이 집을 분양으로 샀어요, 저는. 그때 사실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봤거든요. 눈을 조금 낮춰서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투룸 오피스텔인데 입지가 제 기준에서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사서 뭐 가치가 오르든 안 오르든 여기서 적어도 자녀 한 명은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키우겠구나 같은 생각에 여기를 샀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뭔가 해가지고 발품을 엄청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3억에서 4억 정도 언저리, 그 정도 되는 금액대 아파트들을 엄청 찾다가 투룸 오피스텔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거죠.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나는 투룸 오피스텔 이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에 그냥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저도 걱정했죠. 저도 걱정했어요. 오피스텔 쳐보니까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오피스텔 사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런데 뭐 어떡해요. 제가 살 수 있는 게 그건데 뭐 어디서 돈을 땡겨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집 마련은 지금 하고 싶고, 그래서 걱정은 됐지만 샀습니다. 사고 나서 지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대만족 중입니다. 살기도 너무 좋고요. 시세도 나름 뭐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올랐고, 제 만족을 전부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한 겁니다. 굳이 다른 아파트로 지금 당장 이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픽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피스텔이든 경매든 다양한 무기를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 집 마련. 우리 부모님 세대도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로 안 갔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 한 이사를 5번 했어요. 5번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되게 그래도 잘 하신 게 갈아타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추면서 갈아타가지고 지금은 아주 괜찮은 집을 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좋은 집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무조건 전기 충전소 있는 주차장, 뭐 무조건 지하철과 1km 반경 안, 그렇게 기준을 높이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못 삽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어제 스트레스 받았어요. 또 방해도 돼요.